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CIS입니다. 이 기업은 2차전지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요, 과거에는 횡보세를 좀 오랫동안 이어가다가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봤을 때 거의 한 2년 만에 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이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1년간 조정이 이어졌고 최근에 다시 한번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 2차전지 주도주로 나서면서 동사도 같이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다만 이제 최근 몇 거래일 정도는 보시면 2거래일 정도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다시 한번 좀 꺾이는 구간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도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이런 포지션입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보시면요, 외국인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반대로. 그리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샀던 이제 개인들이 차익 매물을 좀 던지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공매도 비중 한번 살펴보시면요, 물론 이렇게 보시면 뭐 엄청나게 공매도가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두 자릿수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정을 찾다가 이렇게 한 번씩 튀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대차 잔고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보시면 이제 과거 한 3개월 전부터 보면 700만 대에서 600만, 500만 떨어지다가 다시 600만, 700만, 800만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30, 1000, 1100, 1300, 1500, 2100. 자, 과거부터 꾸준하게 그래도 매출 자체는 올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자,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보시면요, 이제 적자를 한번 기록을 했다가 150, 130, 160 좀 횡보세 이어갑니다. 그러다 작년에 좀 크게 내렸어요. 78까지 그래서 반토막이 더 났었고, 올해는 다시 한번 개선이 되면서 240까지 올라오는 모습은 그래도 다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하지만 이제 적자가 좀 많았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들쑥날쑥합니다. 적자를 했다, 흑자 전환했다, 다시 적자 2년. 그러니까 이때가 적자 폭이 좀 깊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40까지 좀 기록을 했다가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 올해의 모습입니다. 자, 부채 비율 확인해 보시면요, 330, 240, 260, 170, 210. 그래서 뭐 올해는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작년까지 217을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과거에 300대에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좀 부채 부담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이제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ROE 보시면요, 자, 이때 적자 기록을 했고 25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2년간 다시 한번 순이익 눌리면서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9 양호해졌고 올해는 훨씬 더 좋아진 17.4까지 올라오면서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올해. 자, 이제 EPS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과거에 지지부진했다가 이제 한번 크게 눌리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또 아쉬운 게 이제 동사 배당이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는 그렇게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배당도 없고 그리고 부채 부담도 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은 37.13배 나오고 있고요. PBR은 산출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은 비싼 구간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CIS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은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뉴스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자, 한번 살펴보면 일단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래처인 영국 브리티시 볼트사의 법정 관리로 인한 손실 예상액 114억 원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빠졌고,
이 해당 업체는 2019년 설립된 업체고요. 38기가와트 규모 기가팩토리 건설을 계획을 했었는데 자금 사정이 악화가 되면서 지난 1월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CIS는 최대 주주가 GB홀딩스에서 SFA로 변경이 됐다고 지난 31일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 종결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이고요. 변경 후 최대 주주 소유 비율은 25.79%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주 관련 내용인데 지난달 29일 CIS는 739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전극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은 오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한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스웨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노스볼트사와 자, 418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 건수들 최근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슈는 많지 않은데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좀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2차전지도 좋고 장비도 좋고 다 하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적 대비 지금 너무 많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의 구간에 있다는 점, 그것도 좀 많이 고평가됐어요. 그리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한 지 지금 며칠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기 위험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트도 없고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좀 자제해 주시고 신규 진입. 자, 이제 밑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이제 맥시멈은 16,000원 보고 있습니다. 이 위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최대로 보시더라도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은 한 70에서 80%. 자, 각자의 이제 평단에 따라서 알아서 결정하시되, 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뭐 지금 그냥 100% 다 일괄익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보실 분들은 한 70에서 80 익절하시고 나머지 소규모의 이제 비중으로만 한 16,000원까지 노려보시고, 여기까지 안 간다면 그냥 그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리하는 시기지 들어갈 시기는 아니다. 차익 실현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 물론 평단 관리 어느 정도 해서 다 16,000원 요 부근에서 좀 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뭐 그러니까 16,000원까지 좀 평단을 잘 맞춰주신 분들은 여기서 뭐 손절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16,000원 위에서 계속 평단이 유지가 되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나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다고 또 물타기를 할 구간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꼭대기에서 평단 관리 못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요, 사실 지금은 답이 없어요. 더 기다리셔야 돼요.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갈 때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밑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서야 이제 물 타셔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지 이번에는 좀 나오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00원 위에 계신 분들이요. 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평단 관리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매번 강조 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할 때 물타기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준선 16,000원 드렸고요. 오늘 전략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